에어비앤비 대충 시작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초회차 적발부터 벌금 또는 실형받습니다. 기왕 할 거면 합법적으로 해보세요. 저는 공간 수익화를 통해 렌탈 스튜디오 에어비앤비를 운영, 엑시트까지 마친 만물상 선달입니다.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되는 것, 바로 에어비앤비를 말하는데요. 가장 큰 허들로는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하는 것과 무지성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쟁사들, 그리고 제 채널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안 걸리면 그만이지 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대다수의 에어비앤비 숙소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할 거면 합법적으로 합시다. 에어비앤비의 메리트는 플랫폼 자체가 글로벌 1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참 많은 이용객들의 트래픽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역설적으로 글로벌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플 사용자에게 정말 단순하게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에어비앤비 숙소 등록도 10분 정도면 끝날 정도로 터무니없이 간단합니다. 최초 등록부터 수익 출금까지 1년의 과정 속에서 내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등록이 가능해요.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요. 에어비앤비의 문제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바로 비인가 숙소들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운영부터 고객 유치, 수익 출금 모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 걸리면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관광경찰 또는 타 숙소 호스트의 신고로 최초 1회 적발 시부터 현재는 무조건 벌금 등에 처벌되고 있습니다. TMI를 더하자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유학 및 이민 등 진로에 꽤나 큰 허들이 됩니다.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은 이런 리스크를 없애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에어비앤비 합법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도시민박업과 조금은 낯선 호스텔업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민박업의 경우, 도시민박업의 정의는 화면에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도시에 내 집에 외국인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주택을 제공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외국인에게만 1년 중 180일간의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방식이었는데요. 현재는 특례를 통해서 365일 외국인과 내국인 모객이 가능한 방법도 챕터 끝에서 다룰 테니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업자를 받기 위해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숙박시설 중 원룸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의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70평 미만일 것. 두 번째,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계를 갖출 것. 세 번째,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할 것. 넷째,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임차를 하게 되면 소음 등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아파트들을 말하는데요.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게스트만 숙박이 가능하다.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를 냈어도 외국인 게스트만 숙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연하지만 불법 건축물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도시민박업 등록 서류,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동산의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집주인,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인 셈이죠. 동의서가 필요한지 동의한 사실이 확인이 필요한지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등록하려는 소재지의 구청 담당자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어떤 형태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요하는 동의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소유자가 전대차, 즉 임대차에 동의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재확인은 필수입니다.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서류로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특정하게 정의된 서식은 없고요. 사업 개요나 시설 개요 등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소방과 관련하여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개수와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숙객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 비상시에 대처할 방법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주민등록 및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넷째로는 시설의 평면도와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설계사무소 등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려야 하는 게 아니라 수기로 그려서 낸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꼭 담당 구청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처음에 언급했던 특례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 지역에서만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홈이라는 플랫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호스트 신청 및 선정까지 완료된다면 2024년까지 외국인 숙박 365일 1년 내내 가능하고 내국인 숙박의 경우 180일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서울 지역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기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게스트와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FM적인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는 게스트와 함께 거주하며 케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거주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시민박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다룰 내용은 호스텔업입니다. 길고 길었던 도시민박업의 설명과 달리 호스텔업은 비교적 정말 간단하게만 다뤄보겠습니다. 요건 충족의 허들이 도시민박업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호스텔업은 간단하게 숙박업에 속한 사업자로 유스 호스텔 등 형태를 떠올려주면 됩니다. 요즘에는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의는 아래 이미지 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민박업과 달리 가장 큰 허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건축사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지의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호스텔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박업보다 좀 더 빡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지가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이 접할 것. 단 20실 이하의 호스텔은 대지 4m, 도로 4m 조건. 두 번째, CCTV 설치가 의무 설치가 되어야 하고 장애인 화장실, 다용도실 설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사업지역이어야 호스텔 업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영상의 결론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본이 많지 않다면 투룸 이상의 외국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하자. 서울에 산다면 위홈 특례로 내국인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도시민박업으로만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투룸 중에 내가 전입신고하고 실거주까지 해야 되지만 특례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은 해지된다는 점. 자본이 많다면 용도 변경을 통해 호스텔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접근할 수 있다. 큰 객단가에 하나의 럭셔리한 공간을 꾸미던지 아니 20실 이하의 공간으로 잘게 쪼개서 개인실로 영업을 하시던지 자본이 많다면 이런 선택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보이고 허들도 높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법적으로 운영한 게 현재의 B&B 생태계이기 때문에 호석에 빨간 줄 긋지 말고 우리 같이 합법적으로 운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나 댓글, 앞으로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되십시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